안녕하세요. 설명요정 부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소름 끼치는 괴담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미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괴담은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다소 신빙성 없는 괴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공포를 선사하는 인신매매 괴담입니다. 어둠의 조직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장기를 적출해 판다든지 사창가에 팔아 넘긴다든지 새우잡이로 팔아버린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와 같은 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한 온라인 알바 사이트에서 신약 임상시험 알바를 발견했는데 단체명은 신일의과대학교였고 급여는 무려 5천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찜찜한 탓에 학교를 검색했더니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확인차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한국어가 매우 서툰 아줌마가 받았다는 썰입니다. 또 다른 썰로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하고 도와드렸더니 음료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몽롱해져 쓰러질 것만 같았고 그 와중에 건장한 남자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는 간신히 도망쳐서 살았다. 인데 이런 유형의 괴담은 선의를 불의로 갚는 파렴치한 유형으로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을 더욱 각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신매매 괴담의 경우 대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중국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판다든지 탈북자 등의 신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창가에 파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며 한국에서도 6, 80년대까지는 젊은 여성들을 깨어 유흥가에 파는 등의 인신매매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을 무려 16년간 염전노예로 부린 천인 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치안율로 볼 때 인신매매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괴담계의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마스크 괴담, 물 건너온 괴담으로 일본에서는 입 찢어진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내가 이쁜이라고 묻는데 그때 예쁘다라고 대답하면 입이 귀까지 찢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럼 나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난도질하고 안 예쁘다 라고 해도 난도질해버리는 사실상 싸워서 이기는 것 말고는 피할 도리가 없는 교훈 없는 괴담입니다. 초중생에게 도는 것 치고 상당히 수위가 높은 이 괴담의 기원은 1978년 일본 기후안에 꽃가루 날림이 기록적인 해가 있었는데 이때 기관지 보호를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시뻘건 립스틱이 유행했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입이 찢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이 모습에 충격을 받는 바람에 입 찢어진 여자 괴담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이 찢어졌으니 피 때문에 마스크가 젖었겠지? 라는 논리로 빨간 마스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괴담은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약 10년 주기로 초중생들 사이에서 살아나는 이상한 생명력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키가 5층 아파트에 이르는 거인의 형태로도 구전된다고 합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밀폐된 방 안에서 선풍기를 켜두고 자면 산소가 부족해 죽는다는 선풍기 괴담이 있었는데요. 선풍기가 사람처럼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한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괴담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거짓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선풍기는 팬으로 바람을 순환시켜 찬바람을 내는 것이지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코리아 팬 데스라는 제목으로 외국에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전입해오는 주한미군을 위한 안내서에는 한국인들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방을 같이 쓸 경우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지 않는 배려를 보여줘라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선풍기 괴담의 기원은 한국에서 선풍기가 보급되던 1910년대쯤부터 발생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괴담으로 당시 흔하지 않았던 전자기기, 선풍기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도 이 모든 게 괴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를 켜고 잘 때면 창문 하나쯤은 꼭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괴담은 현재 진행형의 괴담인데요. 2009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를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집 초인종 옆에 알파벳 등의 알 수 없는 문자 표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어떤 단서로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초인종 괴담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도가 범행할 가구를 물색하면서 빈집, 여자 혼자 사는 집 등을 표시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 우유 등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달 물건을 표시했다는 주장인데 어두운 새벽에는 초인종의 표시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에서 배달될 주소와 물품이 상세히 적힌 카드를 받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섬뜩한데요. 주술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방문 여부를 표시해뒀다거나 일부 도둑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혹시 초인종 옆에 정체 모를 기호가 쓰여져 있다면 지우시길 권합니다. (2012년쯤부터) 쌍십절 괴담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중국에는 10월 10일에 인육을 먹는 비밀스러운 풍습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인육 관련 범죄의 단속이 매우 심해지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인육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괴담은 2012년 4월 오원춘이 수원의 한 골목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후 마치 짐승을 도축하듯 쇄골 이하의 시신을 무려 300여 조각 낸 충격적인 사건과 동남아의 인육 괴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쌍십절 괴담이 공포를 주는 이유는 당시 오원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일부가 검은 봉지에 담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오원춘이 거주했던 집 건물 외벽에 소각로로 추정할 만한 시설이 있었다는 점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오원춘이 핸드폰을 4개나 소지하고 있었으며 7개월 동안 무려 3천만 원을 중국에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육 제공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1심에서는 인육 제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인육 제공의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미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